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집주인은 웃고 세입자는 울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시행 중이죠. 마지막 하나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올해 4월에 시범 시행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6월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물론 임대차 시장이 투명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양측의 세부담을 가중시켜서 겨우 안정 국면에 접어든 전월세 시장을 다시 혼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우세한 전월세 신고제, 과연 무엇을 신고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어떤 내용을 신고하게 될까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 임대차 계약의 총 계약 금액과 계약일, 계약기간과 같은 핵심 내용은 물론이고 목적 부동산의 면적과 층수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연장계약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놓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과태료를 내기 싫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라는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는 왜 도입이 된 것일까요? 그 근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제도적 한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만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모든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가가 반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만 반영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이 2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각각 1억 원과 1억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해놓고 1억 5천만 원으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은 1억 원으로 보일 겁니다. 막상 현장에서 전세를 구할 때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보증금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 때문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칫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세입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결국은 보호받아야 될 세입자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된 집주인이 임대 형태를 바꿔서라도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만 임대를 줘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즉 일정 부분 월세를 받아서 받은 월세로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이 안 되더라도 4년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늘어난 세금 부담이 반영된 보증금은 그대로 전세 가격에 꾸준히 반영돼서 안 그래도 폭등한 전세 가격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각하지 못했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폭등한 전세 가격 때문에 신혼부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전셋집을 마련하는 빈도가 더욱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자금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신혼부부는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현행 세법상 10년 내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10억 원 이하는 30%와 같이 증여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동안은 부모의 도움을 일부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결국 전세가 폭등에 증여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필연적으로 신혼부부의 전셋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부담에 따른 혼인기피 분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신혼부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청년과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전월세 신고제로 거래 내역이 투명해질수록 좋은 점은 적은 반면에 문제점은 더욱 극대화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6월이면 양도세 중과세율과 전월세 신고제 등 굵직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뀌는 제도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이번 영상 내용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